신흥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나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를 배워볼 건데요. 추론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오늘도 선생님이 사전에서 찾아보았는데요. 이미 아는 정보를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짐작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추론이라는 말을 가지고 선생님이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아는 정보, 다른 판단을 이끌어내는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이미 했었던 경험, 그 다음에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상대방의 말, 행동, 그 다음에 표정까지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엄마가 오늘 늦게 퇴근하셨습니다. 집이 엉망이에요. 네, 엄마가 팔짱을 끼시더니 아이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겠지요? 네, 이런 활동도 추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은 엄마와의 수많은 경험이 있을 테고요. 엄마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을 보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네, 이렇게 어떤 상황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 상대방의 말과 행동, 표정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답니다. 네, 다음 몇 가지 광고를 통해서 추론을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광고입니다. 공익 광고는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광고예요. 네,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선전을 하는 거죠. 공익 광고 협의회라는 곳에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전을 하지요. 여기 원래 있던 광고 문구를 선생님이 지워봤어요. 이걸 한번 추론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광고를 보면요. 문구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고요. 그림을 보면 어떤 여자친구가 엎드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만해 라고 하고 있네요. 네, 이 여자친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폭력을 당하는 상황일 테고 수많은 문자 풍선에 짓눌려 있는 것을 보면 사이버상에서 수많은 데크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연예인이나 어떤 기사의 주인공들이 네티즌들의 무차별한 댓글 공격으로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이 길었네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방관하지 마세요. 사이버 왕따 엄연한 학교 폭력입니다. 네,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한 이런 광고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광고는요. 마스크로 안 아픈 예방 접종하세요. 네, 요즘 우리 상황과 너무나 딱 맞는 광고인데요. 그런데 이 광고는 사실 지금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조금 예전에 만들어졌어요.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등 각종 바이러스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타임부터 전염되니 네, 예방해 줄 수 있는 예방주사와 같은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닙시다 라는 광고예요. 네, 여러분 요즘 마스크 잘하고 다니고 있지요? 다음 광고를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어렸을 때 유행하던 컴퓨터 게임 중에서 테트리스라고 하는 게임이 생각나네요. 블록이 모두 일직선으로 연결되면 쌓였던 블록이 띠리리리 하고 무너지는 게임인데요. 지금 광고를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을 상처 주는 말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네, 뭔가 좋은 말 하나만 있으면 저것들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네, 저기 대기하고 있는 이런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괜찮아, 오케이, 뭐 이런 말들이면 되겠지요. 자, 광고 문구에는요, 고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를 통해서 추론을 만나봤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추론을 만나보도록 해요. 먼저 208쪽과 209쪽을 볼까요? 민승이가 상길 있어? 라고 물어보았는데 세 명의 친구들은 상길이 친구구나. 지난번에도 상길이를 찾아오더니 친한가 봐. 아, 상길이 불러달라는 거구나. 네, 민승이가 각각의 질문을 한 것도 아닌데 각각의 친구들은 각각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생활 속의 추리는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추론의 상황들을 좀 더 살펴보고 추론을 잘하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 번째,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는 내용을 광고나 그림을 통해 짐작해 보고요. 두 번째, 서울의 궁궐이라는 글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부와 두 번째 공부 사이에 이야기를 듣고 추론하기는 내용이 분량이 너무 많아서 다음 시간에 묶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 짐작하기. 예, 먼저 동영상 광고를 하나 볼 텐데요. 이 동영상 광고 역시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만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영상 광고를 봐도 좋겠어요. 시선을 조금만 넓혀주세요. 저는 초등교사 김선경입니다. 저는 봉사단 방은화입니다. 저는 한의사 정일경입니다. 어머, 눈치채셨나요? 어쩌면 여러분도 만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에 공익광고협의라는 문구를 보았죠. 네,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의 직업은 초등학교 선생님, 봉사단 단원, 한의사였습니다. 네, 동영상을 멈춰가면서 내용을 꼭 정리해 주도록 해주세요. 2번, 영상 광고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 북한을 이탈한 주민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2번을 볼까? 큰 2번을 볼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라는 제목을 이해하려고 신영이가 이런 생각을 떠올렸어요. 낯선 곳을 잠깐 여행하는 것도 힘든 점이 많던데 잘 적응하며 사시는 게 놀라워.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모두 즐겁게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생각은 자신의 경험 떠올리기와 말이나 행동에서 단서 확인하기의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했을까요? 네, 첫 번째 추측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봤어요. 여행했던 경험이요. 두 번째는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서 추측한 것이지요. 네, 여기 단서라는 말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일어난 까닭을 풀 수 있는 실마리고요. 네, 그리고 추론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책에서 정리해주고 있네요. 자, 밑줄을 그으면서 한번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를 보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친구는 우리 주위에 북한 이탈 주민이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추론을 했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추론을 했나요? 여러분이 추론한 게 있다면 그걸 여기다 써주세요. 네, 선생님은 서로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야 행복하구나 이러한 추측을 했을 것 같고요. 추론을 했을 것 같고요. 탈북 주민들이 여러 직업을 갖고 생활하는구나 이런 추론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왜 이런 공익광고가 탄생하게 됐을까? 네, 아마도 탈북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사이의 편견, 차별 이런 게 이 사회에 존재하나 보다 이런 것들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그림을 살펴보면서 추론 활동을 해볼게요. 212쪽입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는데요. 미술책에서도 봤을 수 있는 그림이에요. 네, 이 그림은 야묘도추라고 하는 조선시대 화가 김득신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여러분 야묘도추라고 하는 그림의 제목을 한번 메모해 주세요. 네, 이 말뜻을 보면 들판야, 고양이 묘, 도둑질하다 도, 그 다음 병아리 추자입니다. 네, 이런 한자어의 모임이고요. 들고양이가 병아리를 도둑질하는 모습. 네, 이런 뜻을 가진 그림입니다. 왠지 제목만 제대로 알아도 이 그림에 대한 추리가 끝난 것 같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가 명탐정 셜록이 되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추론해보고 정리해보도록 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여러분이 추론해서 그림 옆에 몇 가지를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활동을 해보도록 해서요. 네, 생각해 봤나요? 그리고 정리해 봤나요? 네, 선생님은 이런 걸 추론해 봤어요. 여기 위에 그림을 보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보니
아마 이게 새싹이 아닐까 싶거든요. 네, 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는 걸 보니 이 장면은 아마 봄일 거야. 네, 이런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여기 보면 입에 병아리를 물고 도망가고 있어요. 네,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 어미닭은 너무 황급히 놀라가지고 막 날개짓을 하고 있어요. 많이 놀랐죠. 화도 나고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주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놀라서 담뱃대로 이 고양이를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 잠깐 볼래요? 거의 여기 평상에서 떨어질 것 같은 네, 그런 찰나의 모습을 그렸네요. 네, 이렇게 선생님 추측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더 재밌는 추측했을까요? 네, 여기 밑에 친구들이 말풍선 내용도 한번 살펴보고 선생님 마지막으로 뒷이야기가 궁금하네요. 다급하게 고양이를 쫓던 할아버지는 아마 다리를 다치셨을 듯 합니다. 네, 재밌는 활동이었는데요. 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밑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며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짐작해보면 좀 더 깊고 넓게 내용이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추론 활동을 하는구나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213쪽을 보면 또 다른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일 것 같아요. 네, 씨름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풍속화가 김홍도가 그린 그림입니다. 네, 풍속화라는 것은요, 조선 전기에는 주로 화가들이 양반의 초상화나 뭐 산수화, 풍경화 이런 것들을 그렸는데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의 생활 뭐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풍속화라고 했죠. 대표적인 화가는 김홍도, 김윤복 씨가 있습니다. 네, 이 씨름은 잘 보면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추론해서 여기 내가 추론한 내용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예, 여러분이 더 찾을 수 있다면 더 많이 찾아도 되겠습니다. 찾아서 한번 메모를 해주세요. 동영상을 멈추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해보았나요? 우리 같이 한번 네, 추론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갓을 쓴 사람과 갓을 쓰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마도 양반과 상민이 일 것 같은데 양반과 상민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씨름을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마도 신분제가 동요하던 조선 후기가 아닐까. 네, 이런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 사람을 보면 팔베개를 하고 있어요. 씨름을 보다가 지쳐 팔을 베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것으로 보아서 씨름이 시작된 지 한참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여기 신발을 볼까요? 이 신발은 아마도 양반의 신발일 것 같고요. 이거는 이 집시는 상민의 신발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양반과 상민의 신발도 달랐구나 하는 것을 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있는 부채를 통해서 아, 여름이구나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이 사람의 손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손 모양대로 한번 여러분 해볼래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 엄지손가락이 안쪽으로 가 있어요. 네, 이거는 김홍도라는 화가가 흔히 저질렀던 실수라고 해요. 선생님이 이 그림의 마지막에 동영상 하나를 보여줄 텐데요. 거기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양반과 상민이 어울려 함께 씨름 구경을 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가 있는 시기이다. 그 다음 자세가 흐트러진 사람들로 보아 씨름이 시작된 지 꽤 지났다. 네, 부채를 붙이고 있는 사람으로 보아 여름이다. 네,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더 재미있는 추론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5번 문제. 추론하며 글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추론하면 좋은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추론하며 읽으면 내용이나 상황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또 남자친구 정리를 해줬어요. 자, 선생님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리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동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잘 보았나요? 네, 단원 김홍도 화가가 화가가 아니라 실험 해설가가 되어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처럼 동영상을 꾸며본 것 같아요. 더 많은 재미있는 추측을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번째 공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27쪽입니다. 네, 227쪽 서울의 궁궐이라는 글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내용을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중요한 내용, 중심 내용에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궁궐.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모두 5곳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원궁이다. 궁궐의 건물. 궁궐에는 왕과 왕비뿐만이 아니라 왕실의 가족과 관리, 군인, 내시, 나인 등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분에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했고 건물의 명칭 또한 주인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예컨대 궁궐에서는 강령정이나 교태전과 같이 전자가 붙는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는 궁궐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만 살 수 있었다. 왕실 가족이나 후궁들은 주로 전보다 한 단계 격이 낮은 당자가 붙는 건물을 사용했다. 그 밖에 궁궐 사람들은 주로 각제 헌이 붙는 건물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왕도 전이 아닌 다른 건물을 사용했다. 경복궁.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지닌 경복궁은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이면서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경복궁은 태조 임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의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 세운 조선의 법궁이다. 경복궁의 건물은 7,600여 칸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을 가진 긍정전이다. 긍정전은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경복궁에서 안쪽이 자리 잡은 교태전은 왕비가 생활하던 곳이다. 교태전은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운돌방을 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 교태전 뒤쪽으로는 아미산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후원이 있다. 경사스러운 연회라는 뜻의 경회로는 커다란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이다. 이곳은 왕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신하들에게 면회를 베풀던 장소이다. 창덕궁.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다고 하여 성견궁과 함께 동궐로도 불렀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울려져 아름다우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답게 산자락에 자연스럽게 배치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넓은 후원의 정자와 연못들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용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 사상을 반영하여 땅을 나타내는 네모난 원목 가운데 하늘을 뜻하는 둥근 섬을 띄워놓은 형태이다.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부용종은 십자 모형의 정자로 당청이 화려하고 치마 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창경궁은 성종이 할머니들을 모시려고 지은 궁궐로 효자로 유명한 정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며 효와 인연이 깊다.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광해군 때 제 모습을 찾았으나 그 뒤로도 큰 화재를 겪는 추난을 당했다. 분중정 앞들은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은 비급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왕비가 생활하던 홍명청성 쪽에는 아름다운 연꽃이 있고 뒤쪽에는 열천이라는 우물이 남아있다. 한편 일제감정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창경궁의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면서 많은 건물을 헐고 이름도 창경원으로 바꾸었다. 1983년에 동물원과 식물원 일부를 옮기고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경희궁의 처음 이름은 영덕궁이었으나 영조 때 경희궁이라고 교차 불렀다. 인조 이후 설종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왕들이 머물렀다. 특히 영조는 25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경희궁은 경복궁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골이라고도 불렸다. 궁궐의 원래 규모는 1500칸에 이르렀으나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헐려 터만 남아있다가 최근에 옛 모습의 일부를 되찾았다. 이 궁궐 안에는 왕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논의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등의 행사를 치르던 승승정과 영조의 어진을 모신 태령정이 있다.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이라고 불렸는데 성종의 형이 월산대군의 집이었다.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서울로 돌아오니 궁궐이 모두 불타버려서 이곳을 넓혀 행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 이 행궁을 경운궁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조선 왕족 말기에 고종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거치를 경운궁으로 옮긴 뒤 비로소 궁궐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경운궁 안에는 중화정과 같은 전통적 건물, 석조동이나 정관원과 같은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다. 준화전은 국가적 이식을 치르던 곳이고 석조전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이다. 정관원은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다. 네, 잘 읽어보았나요? 네, 교과서 내용을 같이 정리해보기 전에 읽어본 내용을 선생님하고 문단별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궁궐의 건물 보면은요, 조선시대에는 여러 신분이 있었고, 그 신분에 따라서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을 했고, 또 사는 곳이 달랐다. 특히 강령전이나 교태전과 같이 전자가 붙은 건물은 임금, 그러니까 왕과 왕비만 살 수 있었다. 이런 말이 궁궐의 건물이라는 문단에 나오고요. 다음 경복궁은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가졌고 조선 시대 최초의 궁궐이고
가장 대표적이다. 태조 이성계가 세웠고요. 그 다음에 경복궁 중에서 근정절이라는 건물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을 지녔다. 네. 그리고 근정정은 왕의 즉위식, 황실이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네, 여기 즉위식이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떤 뜻인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왕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 왕으로 올라가는 것, 그런 행사를 말하죠. 자, 우리는 이런 뜻을 모르는데 여기 뒤에 보면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그리고 혼례식도 나오고 외국 사신과 만났다. 아, 왕의 즉위식은 한자의 말을 또 생각해 보니 왕이 그러니까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행사, 네, 이런 게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다고 해서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도 불렸다.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네, 그 다음에 이 창덕궁이죠. 네, 창덕궁에 있는 부용지는 네모난 모양의 가운데에 또 동그란 모양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단청이 화려하고 처마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여러분, 단청이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나요? 네, 아는 사람은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 문장 뒤에 보면 화려하고 처마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이런 걸로 보아서 어떤 그림이나 예술품이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창경궁에서는요, 성종이 할머니들을 모시려고 지은 궁궐이고, 네, 이렇게 효자로 유명한 정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여 효와 인연이 깊다. 네, 사도세자, 즉 정조의 아버지가 목숨을 잃은 비극의 장소이기도 하지요. 자, 여기 창경궁 여기 잘 살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면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족의 어떤 정기를 끊으려고 했던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 다음 경희궁입니다. 경희궁은 신하들과 왕이 나랏일을 논의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등의 행사를 치르던 숭정전과 영조의 어진을 모신 태령전이 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경운궁은 조선 왕조 말기에 고종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거처를 경운궁으로 옮긴 뒤 비로소 공궐다운 모습을 갖췄다. 우리 작년에 역사를 배웠는데 조선 왕조 마지막 시기에 일제강점기가 우리나라에 찾아오지요. 그때 고종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때 등장하는 궁궐입니다. 그래서 개화기와 함께 이 경궁 안에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건물 중화전과 석조전이나 정관과 같은 서양식 건물이 공존하는 곳이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간단히 선생님과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교과서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2번, 서울의 궁궐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의 궁궐은 무엇인가요? 네, 여러분이 일단 먼저 답을 모두 정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네,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입니다. 네, 한 번씩 써보면 좋겠습니다. 전자가 붙은 건물에는 왕과 왕비가 살 수 있었다고 했고요. 그 다음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궁궐이 어떤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면 책을 펼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덕궁입니다. 다음 3번은 추론을 해보는 그런 활동인데요. 다음 낱말, 즉위식, 단청, 소용돌이라는 말이 가지는 뜻을 한번 추론해보자. 네, 이런 활동입니다. 아까 선생님이랑 좀 짚어봤는데요. 즉위식은 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의식인데 내가 이 뜻을 몰랐을 때 뒤에 있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서 이런 것들로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뒤에 왕실의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왕의 임금에 오르는 뭐 그런 의식이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청은 옛날식 건물에 그린 그림이나 무늬라고 추측을 했는데 뒤에 보면 문장의 뒤에 보면 단청이 화려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린 그림이나 무늬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교과서에서 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 소용돌이. 네, 경운궁 이야기를 하면서 소용돌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일제강점기 시대의 대표적인 궁궐입니다. 네, 아주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휘말리고 주변에 보면 그 소용돌이라고 하는 낱말의 주변에 보면 이런 것들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표현들이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나요? 네, 내용이 잘렸는데요. 앞뒤 문장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동영상을 멈추고 정리가 필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4번 문제. 서울의 궁궐을 다시 읽고 그 내용을 추론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충분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낱말을 맞추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궁궐은 모두 5곳이다. 궁궐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각자 신분에 따라서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했다.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로 태조가 한양에 만든 법궁이다. 뭐가요? 경복궁이요. 건물이 7,600여 칸으로 근정전, 교태전, 경회로 등이 있다. 창덕궁은요,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연못에 섬을 띄운 부용지가 있다. 창경궁은 화재가 여러 번 일어나고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은 곳이다. 경희궁은 경덕궁에서 이름을 바꿔서 고쳐 부른 곳이며 숭정전과 태령전이 있다. 경운궁은 선조 때 행궁으로 만들었으며 전통적인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다. 네, 교과서에서 찾아서 쓰는 거니까요. 네,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네, 동영상을 멈추고 정리를 해주세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의 궁궐과 관련 있는 경험을 떠올리며 글쓴이의 생각을 추론해 봅시다. 네, 첫 번째 이 여자친구는 경복궁을 방문했대요. 네, 두 번째 남자친구는 백제궁궐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궁궐을 방문했었는지 한번 각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쓴이가 서울의 궁궐이라는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정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글을 쓴 글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근거로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네, 설명문인데요. 자,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서울의 궁궐을 쓴 글쓴이는 서울의 궁궐에 얽혀있는 역사적 이야기를 통해서 궁궐의 가치를 알리고 느끼도록 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서울의 궁궐이라는 글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추론해 보았는데요. 서울의 궁궐에 대해서 궁궐의 꽃 담장과 취병이라는 동영상을 보면서 더 넓게 알아보도록 해요. 네, 이 동영상을 끝으로 오늘 수업은 마칠 텐데요. 그 전에 여기 취병이라는 뜻이 나와 있네요. 취병, 나무나 넝쿨로 만든 살아있는 울타리라고 해요. 자, 이런 뜻을 참조해서 동영상을 살펴보고 네, 궁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